이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이렇게 홍어 토크쇼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홍어 토크쇼를 준비하고 진행하게 된 나주학교의 홍양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홍어의 토크쇼의 주제 주인이신 문선태 작가지만 아마 우리 한국이 탑 클래스에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문선태 작가님이 홍어에 대한 시를 120편을 썼는데 100편을 담아서 홍어라는 시편을出版하셨습니다. 저 친구는 사실은 나주가 아니거든요. 고향이 담양입니다. 이 담양 사람들도 우리 폭우의 맛을 아시는 것 같아요. 어찌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처갓집이 영산포라는 거예요. 우리 문 작가는 정말 훌륭한 친구입니다. 기자 생활도 10년 이상을 했고 교수 생활도 10년 이상을 했고 작가로서 또 뭐 시까지 이렇게 겸비하는 참 제사인데 다행히 나주로 장가 오기를 참 잘했지. 담양에 엎어 있었으면 별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나주로 이렇게 영산포로 결혼한 통에 좀 큰 걸 만난 것이죠. 그래서 큰 인물이 되지 않았나. 오늘 정말로 의미 있는 홍어 콘서트가 되었으면. 홍어와 나의 인생 이야기를 나눠주실 5분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광현 해양농명사가 선생님. 거의 한 50권 정도 된 것 같아요. 제2의 석사 교수를 한 15년 했었고, 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박물관 차관급을 한 오래 했어요. 근데 난 성질이 들어서 막 잘 싸워요. 싸워서 대표 재판까지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조용히 살아요. 우리 전라도 많이 밥을 먹는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먹고 있어요. 그럼 보편적으로 먹는 건 아니에요. 좀 징한 사람들이 먹기. 바이킹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홍어가 영산가 이걸 벗어나서 더군다나 이거 나주가 천년 도읍지 아닙니까? 여기 낮은 산이면 금성산이 어마어마한 저 산인데 저 산의 기가 그냥 장난이 아니죠. 그랬을 때 나는 이 영산포 홍어 축제에 저희들이 조직이 아니고 갑자기 가보자 해가지고 한지 호응을 해줘서 한 38명이 내려왔어요. 지금. 전국에서 온 거예요. 전국에서. 굉장히 고생들 했을 겁니다. 나도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어 축제가 지역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광주와 목포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정말 전라도의 본향 중에 하나인데요. 나주가 새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의 목적은 오로지 홍어를 열심히 먹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여러 선생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이 행사를 잘 끝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대로 영산포, 나주 영산포에서 태어나고 이제 영산강 물로 이제 사람포를 갖춘 시승 나이설입니다. 오늘 뭐 여기 너무나 훌륭하신 선생님들 모시고 추임새나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갓집은 물론 나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어를 좋아합니다. 저는 슬로푸드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2000년에 슬로푸드 운동을 소개한 원제로 지금까지 슬로푸드 운동은 1986년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운동이고요. 전 세계 160개 국가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국가협회가 되어 있는 나라는 10개 나라입니다. 저희가 2014년에 국가협회가 됐는데 그때는 8개 나라가 국가협회. 저희가 2013년, 2015년도에 남양주하고 킨텍스에서 국제 행사를 아주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홍어는 좋아하는데 사실 홍어에 대해서 좋아만 하지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홍어 전문가인 분들 말씀 듣고 좀 배우기도 하고 그런 자세로 토크쇼에 임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나주는 제가 영암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와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녔던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영산포도 물론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고요. 광주협의 사장으로 내려오자마자 제가 우리 그 PD들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만든 게 홍어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11부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그걸 그 힘을 줘서 좀 했냐고 하면 제가 이제 우리 전라도를 특정해서 전라도 사람들 전체를 싸잡아서 홍어라고 이렇게 비하하고 혐오하고 하는 표현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제 막 유포시키고 또 그것을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짓거리를 대선 때는 또 했어요. 댓글 작업을 하면서 전라도 홍어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보면서 늘 너무 분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정권 기간 동안에는 쫓겨나서 현업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신세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분함과 문제의식만 갖고 있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제가 방송 생활의 마지막을 제 어린 적 고향 가까운 광주에 와서 하게 된 그런 기회에 전라도를 상징하는 음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홍어 음식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 홍어라고 하는 생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자라고 해서 젊은 애들을 홍어의 세계로 입문시키는 사다리의 밑 계단을 좀 놓자. 또 이런 취지도 있고 해서 크게 그 혐오 그 다음에 음식 요리의 확장, 홍어 산업의 확장 이런 측면에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11부작을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실은 방송이 하려면 그것까지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제시한 그런 여러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지역을 조금 더 진흥하고 알리고 또 이 산업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지역이죠. 지자체고 지역에 홍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홍어를 좋아해서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확산시킬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지역인데 아쉽게도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그걸로 땡 이어서 저로서는 매우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이 홍어의 현상,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안양의 깊은 꼴짝이 마을 이름이 송오지입니다. 오지중에 버스도 안 들어오고 한동안에는 핸드폰도 안 터지더라고요. 그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광주에서 한 60km 떨어진 꼴짝이 깊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그 어렸을 때또 초상이 나거나 결혼식장에는 반드시 홍어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날 홍어가 아니고 그때 먹었던 홍어는 무나 무채나 그리고 미나리 이런 것들을 푸짐하게 넣어서 홍어 한 마리를 이렇게 무치면은 큰 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걸 즐거이 먹고 막걸리에다 먹고 취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랬던 기억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그 마을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 야, 이 깊은 마을에서 즐거울 때나 슬플 때 홍어를 먹었는데 그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친구들이 뭐라고 대자면, 야 바보야, 홍어가 제일 쌌고 그때는 제일 쌌고 또 한 마리 묻히면 마을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으니까 거기서 홍어 한 점 먹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냥 나물 미나리 먹고 무채 먹고 그랬더니 그것도 즐거워서 막걸리 마시고 취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홍어를 즐겨 먹었는데 특히 이제 제 아까 사회자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처가가 영산포인데 영산포로 장가를 들다 보니까 집사람이 홍어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홍어 껍질 먹고 처음 먹어봤어요. 홍어 튀김도 처음 먹어봤어요. 우리가 1코 2에 3 날개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먹기는 제가 어렸을 때는 먹기 어려웠어요. 먹기 어려웠는데 집사람이 해준 홍어 요리는 불에 데펴서 해준 홍어. 제가 밤새도록 기침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다음날 홍어탕을 끓여주더라고요. 그러면 또 기침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신통한 고기구나 이렇게 늘 생각하고 지금도 저희 집 냉장고에 홍어가 안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홍어를 열심히 지금 먹고 이번 시도 한 3년 동안 먹으면서 그 느낌 그리고 적절한 언어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메모해 두었다가 한 3년 동안 다른 거 아무 일 안 하고 홍어시만 125편을 썼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시도 안 해요. 제 시에는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어머니와 홍어, 제 아내와 홍어, 나와 홍어 그리고 또 집사람이 저한테 자꾸 홍어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제가 늙으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숙성돼 가고 있는 거 같은가? 내가 숙성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자유를 하면서 제 이야기, 또 친구들 만나서 홍어 먹던 이야기, 그리고 느낌, 감상 이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 그 시인들이 보면 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써서 이제 두었더니 시집을 내자고 해서 문학들에서 후배 출판사에서 시집을 내자고 해서 시집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김지영 작가가 홍어라고 하는 소설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차! 이건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아까 나의 철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놓쳤구나.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때 사실. 그런데 이제 한 5년 전에 김지영 홍어를 읽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홍어의 진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설 쓰기는 제가 힘도 붙이고 기억력도 없고 어휘력도 많이 이제 선결되고 그래서 시로 쓰자 그래서 시를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또 써놓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 몇 사람은 제 그 후배들이 그 시를 읽고 그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괜히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신문에서는 홍어 전라도의 힘 이런 표절을 크게 붙여주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왜 홍어가 전라도의 힘이 되지? 저 나름대로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인사드린 것처럼 여기 가야산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광운동을 잘하는데 무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다 오신 분들 다 그런 경험 대부분 갖고 계시겠지만 어려서 그 잔치가 이제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에 어려서는 우리 다 공동체 생활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큰 집이나 그 행사장에 일하러 가시다는 소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어려서 거기 엄마 찾아서 가면 어머니가 이제 그 홍어 한 점, 돼지고기 한 점 같이 해서 이렇게 좀 먹고 얼른 집에 가더라고 집에 오고 참 어려서는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홍어를 드셨기 때문에 홍어는 정말 뭐 제 입장에서는 또 특히 고장 출신들은 뭐 뗄 수 없는 뭐 일반 음식을 넘어선 영혼의 음식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또 여기는 이제 배가 한 번씩 들어오면은 어렸을 때 배가 들어왔거든요. 영산포까지 그러면은 이 그 발효 냄새, 젓갈 냄새, 홍어 젓갈 냄새 그게 이 영산포 읍내에 바람이 싹 불면 그냥 멀리 떨어진 읍내까지 싹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배가 들어왔구나 그래가지고 조똥이 들고 올라가서 이제 사고 전부 조똥이 들고 막 가고 그런 기억들이 저희 그 10세 이전 기억인데 50년 전 훨씬 넘은 기억인데 지금 그게 이제 선명하게 지금 떠오르고요. 그래 이제 제가 그 영산포라는 시를 써가지고 그 1982년도에 실춘문에 데뷔를 해가지고 시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산포라는 시를 또 왜 쓰게 됐냐면은 그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 청년 문학 동아리 생활을 했는데 그때 되니까 10여 년 됐는데 친구들이 제가 이제 어떻게 하게 의과대학을 가게 됐어요. 제가 맞인데 어머니가 내내 밤새 우시면서 의과대학을 가라고 집안을 생각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어디 가서 문학하려고 예술하려고 했다가 어머니가 하도 오셔가지고 이제 그 의과대학을 가게 돼서 이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박재구가 찾아와서 자기들이 이제 동인을 하기로 했는데 다 데뷔를 했대요. 보니까 다 문단 데뷔를 했어요. 81년도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의사니까 의사나 잘해라. 그래서 아주 섭섭해가지고 이제 정말 그래야 되나 보다 하면서 생각해보니 고향에 대한 시를 안 썼더라고요. 이런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극한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대한 시를 마지막으로 쓰고 발표되든 말든 쓰고 이제 시를 좀 시든지 어쩌든지 하자고 인턴 생활하면서 막 새벽 3시에 끝나면은 막 촛불 켜놓고 시를 한 11편인가 영산포 연작을 썼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11월 돼가지고 뭐 당선되려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제일 좋은 신문에 올림픽 참가한다고 참가했는데 그게 당선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시인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이상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이 모습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 이제 영산포에서 영산포나 시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후배들이 사랑해주고 해서 이제 가끔 제가 고향에 내려오고 그러는데 또 이번에도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이 제가 이번에 꼭 온 이유는 문수 선생님이 홍어란 시를 125편을 써가지고 시집을 내시다니 제가 아이고야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어째 선생님이 그 쓰시다냐 그래가지고 그냥 납득을 하고 지금 내려왔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나 좋고요 아름답고 그래 이제 내려오면서 선생님은 이제 100몇십 시집을 한번 했는데 제가 시를 하나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중에 영상포 홍어라고 한 이틀 전에 그 퇴부에 했습니다. 이제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주 영산포 홍어 나해철. 나주 영산포에 가면 홍어가 제 몸을 펼쳐 사람들을 껴안는다. 허이 잡거사 저리 가라. 홍어가 날개를 저 펄럭인다. 나주 영산포에 가면 홍어가 제 몸을 묵혀 사람들을 살린다. 오메 굿이나 멀리 가라. 홍어가 코를 벌름거린다. 나주 영산포에 가면 홍어가 제 살을 썰어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 좋아라 좋구만 우리가 지금 한 덩어리요. 홍어가 향기를 퍼뜨려 잔치다. 나주 영산포에 가면 홍어가 증인이 되어 탄생과 죽음을 지킨다. 하하 허허 태어남도 돌아감도 영산광과 같아라. 홍어가 함께하니 숨통이 닫혔다 열린다. 저도 역시나 문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사실 냉장고에 홍어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새 홍어가 오기로 해서 오면 그날은 너무 직장에서 너무 기쁘고 아무런 약속도 안 그 집으로만 달려가고 이제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 홍어회를 특별히 항상 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홍어회 부산물이라고 해서 뭐 흑산도 같은 데 다 버리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걸 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뭐 라면 끓일 때도 항상 그걸 넣어서 먹고 참 홍어가 좀 영혼의 음식입니다 진짜 저한테는 제 살과 뼈를 이룬 그런 음식이고요. 또 제가 가장 홍어 기억나는 것 중 한 가지는 제가 그 80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때 이제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집에서도 이제 차이를 체함을 치고 동네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잔치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홍어가 계속 나온다. 내 어머니가 이제 다른 것보다도 홍어를 여러 개짝을 그때 뭐 아주 많은 개짝을 사가지고 끝까지 홍어를 그 반하는 데까지 이렇게 계속 접시를 해서 그게 이제 어머니 프라이드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존감으로 해서 그 후로도 계속 그 말씀을 늘 잊지 않고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치매 오셔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여쭤봤고 홍어 그때 몇 개짝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몇 개짝을 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치매에 좀 오셨는데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뭐 저는 이제 뭐 여기 홍어 전문가들 많이 계셔서 이야기 듣고 배우고 또 제가 거기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아마 그 사장님이 만드신 다큐에서 봤는데 어째 다른 데서 봤는데 홍어는 그렇게 사이가 좋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가지고 낚시로 홍어를 잡을 때 한 마리가 딸려오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마리가 또 딸려온다네요. 아니면 한 낚시에 같이 걸리거나 홍어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영적인 생명체다 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해양수산부의 수산 정책이 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점점 수산이 쫄아붙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이거는 무슨 증거 보수 문제가 아니에요. 관료들이 장악돼서 어민들이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첫째 있고 두 번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뭐 전라도 사람이 아니더라도 홍어 다 좋아 그것도 먹을 줄 아니까 그것도 오셨겠죠. 근데 수산물 소비에 양극화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양극화가 진행되는 문제에서 홍어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광어라거나 뭐 우럭이라거나 전통적인 먹는 것들이 대폭 민어도 그렇고 소비가 좀 줄고 있어요. 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많이 있느냐면 강남 같은 데는 연어라거나 수입산 연어 또는 뭐 게라거나 바닷가재라거나 이런 고급 생선이라고 하는 것의 소비가 아주 양극화로 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달라요. 부산 자갈치에서 보는 거와 영산포에서 보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계급적으로 되어 있냐 신분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슬로프도 선생님도 하고 계시지만 이 연어라고 하는 거야말로 노르웨이 애들이
엄청나게 유전자 종을 교란시켜가지고 걔들 키워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절에 연어와 와인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문화로 이렇게 돼가지고 멋진 여인과 멋진 남성이 와인을 먹으면서 우아하게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야 뭐 홍어 잘 팔겠죠. 그러나 현실적 그 수산 경제 측면에서 볼 때는 홍어 소비가 확장이 안 된다는데 근데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봤으면 레시피 문제가 걸리는데 우리들은 그냥 홍어를 그냥 대개는 이제 젊은 애들은 특히 홍어를 선별적으로 몰라요. 냄새도 문제가 있지만 먹는 방식도 그렇고 또 홍어집 들어가는 것도 홍어집이 이제 연어 스테이크나 연어집은 좀 우아하게 뭐 분위기를 따지면 모짜르트가 나온다 이런 분위기인데 홍어는 이상 들어갈 때부터 집기가 칙칙해 약간. 근데 그게 우리 세대까지 통하는데 MZ 세대한테 안 통해 그게 안 먹어요. 수산물 소비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확산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엄청난 양극화와 수입산과의 대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홍어는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고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 건강에도 좋고 그 최고의 발효식품이잖아. 이거에 문화를 강력히 입혀야 되는데 문화를 입혀야지만 팔린단 말이야. 문화. 아까 연어에다 그렇게 우아한 걸 그게 바로 그 북구 문화야. 노르웨이라는 게 북구 문화에 뭐 얼뚱한 뭐 좋은 게 있어요. 또 나쁜 것만 있는 게 그런 걸 싹 칠해가지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르웨이나 뭐 스웨덴 놀러 갔을 때 뭐 이런 한선을 심어주면서 싹 장사를 해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뭐 전라도 분들한테 미안 전라도의 음식이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안 팔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건강한 식품이고 최고의 발효식품이고 한민족이 만든 여러 식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팔아먹어야 되는데 뭐 호남은 좋아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팔립니다. 안 팔리는 확장성이 없다는 거지. 그건 누가 하냐? 그건 호남 분들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홍어는 과메기는 경상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운명적으로 홍어의 그 식품의 무한한 확장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문명사적이고 문화사적인 성찰을 집어넣어서 아까 나시 좋은 얘기 했어요. 나시님께서 영혼이 깃들인 음식이다. 이렇게 해서 탁 해서 전라도의 영혼이 아니고 한민족의 발효식품의 영혼이 깃들있다. 이렇게 딱 치고 나가는데 뭐 전라도가 주로 많이 먹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잔치를 할 때 난 서울 사람이지만 그 결혼식 할 때 홍어 그 무침을 내놨거든요. 그 전라도 사람만 홍어 무침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이제 보편화됐어 어느 정도. 그렇게 볼 때 제가 보기에는 뭔가 홍어에 관한 전술 전략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홍어라도 열심히 풀어가지고 잘 사는 동네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홍어를 이렇게 확장시키는데 이게 뭐 전라도 분들이 큰 역할을 해야 되지만 또 전라도가 고향이 아닌 분들 또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좀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홍어를 치면은 홍어야말로 그야말로 양식을 안 하잖아요. 홍어는 양식도 안 하고 또 상당히 그 심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양 오염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도 좀 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홍어의 좋은 점은 홍어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홍어 뼈까지 먹어요. 뼈까지 먹고 뭐 애 좋아하는 또 매니아들도 많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그 홍어 고기도 이제 뭐 깨부터 시작해서 뭐 튀김부터 시작해서 약간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 먹어서 슬로푸드 운동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홍어야말로 음식 자원의 낭비가 전혀 없는 음식이다. 그것을 이렇게 완전하게 먹어서 음식을 쓰레기 남기지 않고 또 그 자원, 식재료 자원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이로운 거고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조만간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거를 뭐 7월부터 방류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방류가 되면은 가장 심해 있다고 하는 홍어한테도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전라도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이 홍어를 계속 먹기 위해서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그러니까 핵 오염수 방류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홍어에 대해서 두 가지 길로 가야 된다. 그 정말 소울푸드로서의 홍어, 우리 그 전통적인 발효 숙성 음식으로서의 최고봉인 홍어의 매력을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알리고 또 그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는 노력을 한편에서 해야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홍어로 보통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빡 점프해가지고 냄새나는 홍어 좋아하기 쉽지 않거든요. 뭐든 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접근해서 결국에 가서는 매니아가 되는 이런 그 절차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런데 그 최고의 단계로 가기 위한 사다리가 없어요. 홍어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부터 집에서 늘 뭐 홍어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도 익숙한 음식입니다만은 한국처럼 이렇게 푹 삭혀서 먹는 홍어는 아이슬란드하고 한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냄새가 나잖아요.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냄새가 나지 않는 단계에서 음식으로 요리로 만들 수 있는 부위를 빨리 잘라. 그게 이제 날개 부분이거든요. 그걸 필레식으로 해서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음식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잖아요. 홍어를 재료로 쓴 요리들을 다양하게 개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걸 했습니다만은 개발해서 젊은 친구들이 일상적으로 자기들이 가는 레스토랑에서 홍어라고 하는 생선의 촉감과 미각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점점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뭐 한류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 한류에 관심을 가진 애들이 한국에 유학까지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뭐 전라도 음식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한국인의 소울푸드로서의 홍어를 한편에서 이렇게 프로모션 해야 됩니다.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PD들한테 맡겨놓고 만들려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료 조사도 하고 해봤습니다만은 일반인들 홍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재밌어해요. 홍어를 여름에 그렇게 아무리 먹어도 왜 배탈이 안 나는 줄 아느냐? 왜 소화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줄 아느냐? 모르죠. 홍어를 여름에 그렇게 먹어도 그렇게 그 냄새가 나고 언뜻 보면은 그냥 썩은 것 같고 부비한 것 같은 생선인데 그렇게 먹어도 아무런 탈이 안 나는 이유에 매우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홍어는 아까 말씀하실 때 심해에 살잖아요. 바닥에 살아요. 뛰어다니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바닷물과 자기 몸의 그 압력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연골류 생선들, 상어, 홍어, 가오리 이런 것들은 몸속에서 이 요소를 바깥으로 배출하지 않고 축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변, 소변, 땀 이런 걸로 다 그 노폐물을 배출하잖아요. 홍어는 그렇게 배출 안 해요. 어디를? 항문이 없어요. 항문에. 홍어에. 왜? 그 찌꺼기를 전부 피부 온몸을 통해서 배출하는 거예요. 이 홍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무트로 끌어올려와서 공기하고 접촉하는 순간에 몸속에 있던 요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암모니아와 트리메틸아민 이 두 가지 성분으로 이게 분해가 되면서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소변 냄새.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칼럼니스트나 뭐 뉴욕타임즈나 이런데 한국의 악취 음식 해가지고 홍어를 다룬 기사를 보면 서양 사람들이 홍어를 처음 먹을 때 느낌이 혓바닥으로 소변기를 핥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배탈이 안 나는 이유, 그래서 요소가 분해되면서 암모니아를 발생시키고 하기 때문에 홍어에는 이 잡균이 살 수가 없어요. 부패를 촉진시키는 균이 홍어에 서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선은 무태 올라오면 썩는데 홍어는 발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어라고 하는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그냥 여름에 아까 말씀하셨던 홍어 한 마리 잡아서 막 묻혀갖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하듯이 그냥 맘 놓고 주인이 서빙을 해도
배탈 나서 식중독 걸릴 염려가 없는 음식. 이 홍어랑 그리고 그 발효 숙성도도 그 숙성시키는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외국인 중에도 홍어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홍어 챌린지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홍어를 어떻게 한국의 소울푸드인 홍어, 이 악취 음식, 뭐 수르스트레민이 뭐니 하는 일본의 구사야 뭐 이런 것들과 같은 반열에 속하는 악취 음식인데 여기에 도전하고 홍어 먹을 줄 알아야 너는 비로소 진정한 한류 팬이야. 이런 식의 그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홍어를 한번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친구들을 홍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홍어를 이 지역의 소중한 자산 또 콘텐츠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 젊은 친구들이 홍어를, 여러분 그 홍어 죽어있는 홍어 봤죠?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입이 웃고 있죠? 그 위에 구멍 2개 뚫린 거, 그거 눈 아닙니다. 그 콧구멍이에요. 눈은 반대쪽에 있어요. 이게 바닥에 붙어서 다니니까. 그 눈처럼 보이는 거는 콧구멍이고 이렇게 웃고 있는 건 입인데 그 표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를 캐릭터 상품으로 만들기에 매우 좋은 캐릭터, 그 표정을 가진 게 홍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PD들도 아쉽게도 거기까지는 많이 못 나갔어요. 사실은 돈 제작비 지원을 지자체가 좀 더 많이 했으면 11부작이 아니라 한 20부작 했을 텐데 11부작으로 끝났습니다만은, 홍어 가게에서 홍어만 팔는 법 있습니까? 홍어 먹고 쑤시고 나와요. 영산포에 관광객들이 와요. 홍어 먹고 쑤시고 나와. 바로 홍어의 고장이 왔어요. 먹고 나가다 계산하는데 카운터에 귀여운 홍어 캐릭터 상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씩 5,000원, 10,000원 주고 사갈 수 있잖아요. 요새는 이게 퓨전이라 그래가지고 퓨전 뭐예요? 그 커피도 그냥 커피만 안 팔고 별 그 업종하고 결합을 하죠. 홍어도 마찬가지. 전국의 홍어 가게가 몇인지 모르지만 저는 전국에 있는 홍어 가게에 귀여운 그 영산포를 본거지로 하는 이 홍어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전국 홍어 가게 카운터에 비치를 시켜서 이걸 팔자 이거예요. 그러면 돈도 돈이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홍어라고 하는 생선이 이미지가 굉장히 귀엽고 이쁘다. 그리고 이게 뭐 목걸이서부터 열쇠고리서부터 무슨 뭐 휴대폰 그립서부터 골프. 그래서 광주 MBC에서 제가 시제품으로 PD들한테 얘기해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골프공에 홍어 캐릭터 그려져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이거 무슨 갑자기 장돌레기처럼 됐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왜? 이 좋은 콘텐츠를 왜 못 살리느냐. 그 다음에 이거 저 캐릭터 디자인을 했거든요. 저는 100%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PD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디자인 등록하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홍어 저 핸드폰 그립으로 이런 상품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카운터에서 먹고 있으시고 나오다가 하나씩 사갈만 하지 않습니까? 귀여우니까. 그럼 여기에 영산포가 있으면 몇 년 전에 내가 나중에 영산포 가서 먹고 이거 사왔지. 생각나잖아. 알리잖아요. 또 가고 싶잖아.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제가 완전 장돌레기거든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입고 왔습니다. 티셔츠에 홍어 캐릭터 그려져 있는 핑크빛이 이거 입고 왔어요. 이거는 검정색이지만 하얀색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라 팔 수는 없는데 하여간 이런 식의, 그래서 저희가 우리 PD들하고 이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했던 노력들을 한 군데 묶은 백서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백서의 상당 부분에 이 홍어 핑크피쉬 캐릭터를 활용한 별의별 상품의 디자인을 여기에 다 넣었어요. 이거를 나주시청에도 주고, 자 그럼 이 노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영산포에서 홍어 팔아서 돈 버신 분들, 또 지자체, 나주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월급 받아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역 진흥을 위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홍어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까 홍어 얘기만 들어도 뭐 시를 한 줄 읽어도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소울,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 하나.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인의 소울 푸드에 챌린지 해가지고 내가 발효도 10 제일 높아, 그까지 내가 클리어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홍어를 알리는 방법. 또 하나는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홍어에 익숙하게 만들고, 홍어 갖고 일베놈들이 전라도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죽은 시민군의 시체를 보고 홍어 택배 한 상자 이따우 그 혐오 표현을
SNS에서 유포시키는 이런 폐륜적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홍어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친구들의 머릿속에 귀여운 캐릭터에 지가 핸드폰 그림에 붙이고 댕기는, 또는 목걸이 또는 열쇠고리에 이렇게 갖고 댕기는 이런 캐릭터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어떤 설득력이 있거나 또는 모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방향으로 이 홍어를 또 프로모션하고, 그리고 홍어 산업을 확대하는, 왜? 발효 숙성 기술은 영상포가 최고 아닙니까? 홍어 아르헨티나, 칠레 어디 다 수입해서 들어오더라도 굴비가 영광에 가면 영광굴비가 돼서 나오잖아요. 홍어는 숙성 발효 홍어는 영상포에 왔다 간 게 진짜다. 이런 식의 프로모션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홍어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우리 기름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다시 팔잖아요, 비싸게. 마찬가지. 제가 좀 상상력이 풍부해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합니다만은 이런 사고와 관점이 필요한 시대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나주 영산포가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고, 이 홍어타운이라 그래도 오면 여러분들 오늘은 흐려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다리 건너면 막 냄새가 나요. 그 정도로 여기가 홍어 냄새로 충만해 있는 곳인데, 어쨌든 요새 뭐 홍어가 백령도 뭐 인천 앞바다 어디 대충 다 잡혀요. 그런 데서 취재하고 나중에 홍어에 관련된 그런 히스토리나 이야기들을, 여기가 소중한 그 스토리들을 갖고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도권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에서 홍어를 더 잘 팔아먹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야 되고, 이쪽에 타운도 정말 좀 요새 문화예술적 관심 그런 걸 입혀야 돼. 입혀서 좀 홍어를 이 지역 나주 영산포의 자원으로 잘 활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홍어를 삭힌 음식으로 해가지고 먹는 방식. 우리가 그 예산에서도 그 배추김치인데 삭힌 김치라고 해서 이거를 마태방주 등재시켜가지고 상당히 그 비싼 식품인데 기여를 했고요. 또 제주도에서는 그 신다리라고 그 신닭을 또 이용해서 그 식혜 같은 걸 만들어서 음료로 하는 거, 그걸 또 마태방주에 등재시켜가지고 또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나주 영산포 이쪽에서 홍어를 그 발효하는 방식, 삭히는 방식, 여기에 조상들의 지혜 이런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항아리에 볏짚을 넣는다든지,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 매주 만들 때도 볏짚을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발효를 돕게 하는 그런 건데, 그런 어떤 그 조상들의 그런 어떤 상당히 확산시키는 기여를 했고요. 또 제주도에서는 그 신닭이라고 그 신닭을 또 이용해서 그 식혜 같은 걸 만들어서 음료로 하는 거, 그걸 또 마태방주에 등재시켜가지고 또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나주 영산포 이쪽에서 홍어를 그 발효하는 방식, 삭히는 방식, 여기에 조상들의 지혜 이런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항아리에 볏짚을 넣는다든지,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매주 만들 때도 볏짚을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발효를 돕게 하는 그런 건데, 그런 어떤 그 조상들의 그런 어떤 그 지혜가 담겨 있는 음식이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이제 항아리에 넣어서 이제 발효를 시킨 거고, 이게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요즘은 뭐 이제 김치냉장고에서도 발효시킨다고 합니다만은,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그 조상들이 아주 보완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 삶의 문화고 방식이고 발효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이제 사라지고 이게 있고, 젊은이들은 또 그런 거를 그런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런 어떤 그 발효 방식에 의한 이 음식의 가치, 이것을 수도권의 마태방주에 등재시키고,
또 그거를 또 언론 같은 데서 주목해서 널리 알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슬로푸드 운동이 국제적인 운동이니까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한국 음식 그래서 이제 K푸드 좀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알리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음식의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가지고 널리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 가치 때문에 소비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홍어를 더 많이 먹고 또 홍어를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특히 젊은이들한테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젊은이들한테도 그런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겨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옛날에 흑산도에서만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군산에서 우리나라의 홍어 어획량의 45%가 군산에서 잡혀요. 그리고 인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잡힌다 지금. 그래서 국내산 홍어값이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1년에 지금 홍어를 약 1만 톤 수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홍어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인천 지방에서 그쪽에는 날홍어, 생홍어를 많이 먹습니다. 젊은이들은 생홍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또 나이 든 분들은 이제 삭힌 음식을 좋아하는데 확장성의 하나로는 저는 요즘에 그 음식 문화의 다양화. 그래서 지금 영산포에서는요 홍어 아이스크림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홍어 아이스크림. 제가 오늘 낮에 뭘 먹었냐면 또 홍어 라면탕을 먹고 홍어 커피도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홍어 커피도. 그리고 탕수육 맛있었고 전도 맛있고요. 지금 음식이 다양화돼서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은 그렇게 크게 염려할 바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이 음식의 다양한 개발을 주도해 나가야 될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C바이오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콜라겐, 홍어 콜라겐이 연합에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홍어 콜라겐. 그래서 많은 분들 부인들이 여자분들은 홍어 콜라겐을 많이 먹습니다. 저도 오늘 홍어 콜라겐 한 봉지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C바이오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홍어를 우리 건강식으로 건강 도움 음식으로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송일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어는 알칼리성이거든요. 암모니아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홍어는 심해하기 때문에 숨쉬기가 굉장히 산소가 부족해요. 그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면 힘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거든요. 암모니아가 몸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 배설을 못하기 때문에 몸에 피부록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알칼리성입니다. 홍어는 우리 인간은요 나이가 들수록 산성화돼가요. 그래서 알칼리성이 들어오면은 체질 개선이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홍어 먹고 탈났던 사람은 전혀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의 다양화. 두 번째 단계로는 바이오 약품을 개발.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안군청에서 직원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뭐라고 찾아왔냐면 이 홍어를 유네스코 등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팀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흑산도에서는 날홍어를 먹는데 날홍어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안 된다. 삭힘의 미학을 확보해야 등재가 가능하다. 삭힘은 우리 전라도 영산포만 가지고 있다. 삭힘의 미학을 인문학과 접근시켜라. 삭힘의 미학을 인문학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이거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크게 생뚱맞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마지막 단계로 홍어의 인문학적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홍어에 대한 소설도 더 나와야 되고 쓰세요 시, 시도 나와야 되고 홍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 전남대학교 식품가공학과에서는 홍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저는 밝다고 보고
문제는 아까도 말씀 몇 분들이 송일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 전라도를 홍어를 가지고 전라도를 비하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극복하는 것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홍어를 솔푸드로 만드는 전 국민이 홍어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홍어 인구를 확장해 나가면 그게 힘이 돼서 아무도 그런 비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홍어를 많은 사람들이 먹어서 홍어를 우리 국민들의 솔푸드로 만들자. 그러면 감히 홍어를 비하하는 전라도를 비하하는 그런 도구로 악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서 야 영산포 홍어하는데 한번 가볼래 하고 올렸더니 한 40여 명이 호응을 해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막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대전에서 전주에서 막 차몰고 왔어요. 이 날짜를 잡았는데 비가 온 게 문제 아니라 어린이날이 겹쳐가지고 차가 엄청 밀리고 또 이 호남선에 KTX가 안 잡히잖아요. 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해서 왔는데 이분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 전혀 전라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모여오신 거예요. 자기들이 해비내고 와서 홍어를 이따 먹고 홍어본을 확산시키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들은 나도 누가 누군지도 얼굴 잘 몰라. 이따 양치관 회장의 동생 양홍만 씨 어디 계시죠? 양홍만 선생이 여기 두 사람이 서울 내려왔는데 원래 여기 사람이었는데 양홍만 양치관 회장의 동생의 동생. 우리 양 선생 따라서 이따 영상에 안내해줘. 그래서 어머니가 준비하고 있대. 거기서 홍어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신 분, 왜냐면 이분들은 조직해서 온 게 아니에요. 단체에서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군지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수산학자가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정석근 교수. 우리 최고의 수산학자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수산학자가 난리를 수산학자입니다. 제주도에서 비행기가 돌풍인데 겨우 타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매스컴에서도 왔어요. 조영준 문화 전문 기자인데 동아일보 출신이다. 저기 일어나세요. 책도 엄청난 기자인데 홍어를 전면시키는 분이신데 우리 저기 주 박사님 페이스북 보고 오신 분들 죄송하지만 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역부 한번 좀 이렇게 짧게 인정 좀 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중심으로 25일 날 독일에서 디셀드로프에 한 달 동안 작품 활동하고 계시는 정영창 화백에서 지금 나주에서 석 달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와 계십니다. 정영창 선생님. 폴란드에서 조각하시는 분인데요. 이번에 여기 나주 레지던스에 같이 참여합니다. 3개월 동안 여기 머물면서 나주 홍어도 먹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홍어 굉장히 잘 먹대요. 홍어 작업도 하나 하시고 아니 네, 홍어 굉장히 잘 먹어요. 홍어 가지고 뭐 작품 좀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점씩. 네. 그렇지만 아니 제주대학교에서 수선학을 가르치는 정스킬이라고 합니다. 저는 홍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배경 어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후에 좀 조용해져가지고 대시보다 한참 좀 늦게 갔어요. 또 제주도분 오시고 계시는데 비행기 또 늦어지기 있어가지고 7시 출발하고 그렇게 하고 각계 좀 틀어주고 오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 슬로푸드 저직원들 한번 상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슬로푸드 나주가 김치와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게스트로 오신 분들은 너무 정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목포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웬만한 것이 홍어 알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웬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홍어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또 어떤 분들은 안하고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러는데 안하고하고 홍어하고 비교가 됩니까?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들 제가 바라는 건데 다 좋은데
우리는 어떤 그 판에 보면은 맛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홍어가 몇 점 나와가지고 한 점씩 먹으면은 얼마나 이 무드가 더 올랐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조금 더 결합해서 내년에 하면은 진짜 전국에서 무지무지하게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음식 놔두고 얘기하면서 먹지 않는 것도 이것은 큰 죄가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연병태 나주시장님이 방금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문수태 이렇게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 홍어 또 애호가들 또 홍어를 전국에서 또 홍어를 사랑하시는 또 이 모임 분들이 우리 나주 오셔서 이렇게 토크쇼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어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사랑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우리 나주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지만 우리 음식 문화로서 홍어는 앞으로 인류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재해 나갈 수 있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실 우리 전라도의 그 생활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생활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워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또 우리 그 타오르는 강을 비롯해서 우리 영산강을 사랑하시고 또 홍어 또 시를 이렇게 또 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토크쇼를 갖게 됐는데 또 나중에 또 문화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신 우리 송일준 전 MB 사장님을 오늘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우리 나주에 그 홍어에 한번 흠뻑 젖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홍어 토크쇼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멋진 입장이나 토론회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 나왔던 것들이 아마 우리 전남타임즈 조성환 대표께서 열심히 연출이나 공연하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꼼꼼히 좀 체크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홍어가 대한민국 대표하는 서울분들로 자리를 얘기만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어를 사랑하는 사람들 홍삼호 주최 홍어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워왔어 내 추억을 가지러 왔어 영산포 등대 불빛이 나를 반겨주네 선착가 홍어 내리는 내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게 해 함께
영산포 불빛이 내 마음을 지켜주네. 영산포 불빛이 내 마음을 밝혀주네. 아버지 손을 잡고 영산포 가는 길 이목포행 철길 따라 휴게길 바라보면 영산강 아타라이 그 위도라 영산포라 그리 그리구나 영산포라 가는 길. 어머니 손을 잡고 영산포로 가는 길 영산강 길 따라 길 바라보면 영산포 아라니 그 위도라 영산포라 그게 지겹구나 영산포라 가는 길. 지금은 참 좋은 세상 유체만 반포동대 유람을 할까나 언제나 가난한 알아놓고 이 막걸리 한 잔에 흘러야 할까나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비가 함께 단둘이서 이슬의 손을